자,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행정법 기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문제입니다.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정보로 구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 의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정보일 필요는 없지만 일체의 정보, 재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비공개 정보는 아니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만 비공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재판 관련된 기록을 말하지는 않고 공개됐을 때 재판의 심리 재판 결과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죠. 그 경우 안에서만 비공개 정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사실은 헌법 문제인데 여기서 나왔죠. 좀 이게 공판정 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된다고 봅니다.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해서 공권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법에서는 거의 안 배우는 내용인데 헌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출제가 됐죠. 1번은 배우는 내용이고 속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KBS는 많이 나왔죠. 그렇죠?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정보 공개 의무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담당 업무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처럼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 남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정보 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보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수용자가 노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거부당하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럼 법정에 갈 거 아니? 그럼 그날은 노는 거지 법정에 가서 그렇죠. 또 이제 정보 공개 하면은 거부하면은 소를 제기해가지고 취소하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돈도 받고 이럴 목적으로 자꾸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양 이만큼씩 청구하는 거예요. 계속 청구해가지고 거부하면 취소 제기해서 행정소송 제기해서 법정에 나가서 그날 일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또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 받고 자꾸 이럴 의도를 가진다라면 권리 남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죠. 그다음에 자, A라는 법의 시행 규칙이 있었어요. 도로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도로 주변에 송유관을 깐단 말이죠. 그러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도로관청한테 송유관 회사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을 했죠. 공사 비용 너네가 일정 부분 도로 공사 비용 부담한다. 라는 부관을 붙인 거예요. 부관. 도로 점용 허가 특허죠. 재량이죠. 재량이니까 부관을 붙일 수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시행 규칙에 근거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시행 규칙에 이게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것에 공사 비용 부담시킬 수 있는 부관을 달 수 있는 근거가 삭제돼요. 근데 여기는 소가 제기돼요. 이 부관은 부담이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소를 제기하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삭제됐죠. 자, 처분 이번 문제부는 어느 때? 처분시법이죠. 처분시법이죠. 이게 적법하다겠죠. 그래서 관리증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변경됐단 말이죠. 더 이상 그 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시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된다. 그렇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이임에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 국법에 이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다 하더라도 사업법 개정은 이임의 근거가 되면 언제부터 동그라미? 그때부터 유한 법규 명령이 되죠. 당초에는 이임의 근거 없었죠. 법률에 이임의 근거 없었어. 이임의 근거 없었다. 그럼 이임 명령 뭐죠? 무효죠. 이임 명령은 무효가 된다. 그렇죠. 명령은 무효죠. 근데 사후에 나중에 이게 근거가 들어와. 이임의 근거가. 그러면 이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하여 한번 쓰죠. 그때부터 유한 법규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하철 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 운행 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노사 간에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해서 더 이상 해고면에서 면책하기로 한다라는 합의를 한 거란 말이죠. 해고자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당연 퇴직한 것은 면책 합의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죠. 그러니까 이제 노사 갈등하다가 법적 문제가 있었겠죠. 노동자들이. 근데 이제 하도 갈등이 심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이상 해고자가 안 나온다.
라고 노사 간에 합의를 한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해고하지 않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라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해고한 거지.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 퇴직 조치를 한 거죠. 이것은 이 면책 합의에 배치된다. 국어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시험장에서 맞추기 힘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머지가 맞추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는 처분 부작위죠.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처분하지 안 한 경우 부작위에서 부작위 파기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행정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느냐? 안 된다.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허용되죠. 부작위가 여기 있다. 신청을 했는데 이거 부작위를 행정청이 부작위를 해. 허가도 안 해주고 거부도 안 해주고 허가든 거부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답을 안 해줘. 그럼 부작위가 위법이다라는 확인 소송이죠. 이건 아니죠.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예방적 청구 소송이죠. 애가 처분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예? 관악구청장이 내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건축허가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예방적 금지 청구 소송이죠.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적합한 소송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4조. 행사조에 뭐뭐 있어요?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방적 금지 청구 소송이라든지 음행 소송 없죠? 그 얘기입니다. 예방적 금지 청구 소송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서고에서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출이 많죠. 이것도 많고. 1, 2번은 4번도 기출에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3번은 기출에 거의 안 나왔던 건데 출제된 거죠. 그럼 서고에서 이거 풀어야 돼. 이제는 그 군무원 시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담과 조건은 그죠? 종된 의사표시다. 부관이죠. 부관의 핵심이죠. 종된. 행정행위의 종이죠. 행정위가 주고 부관은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죠. 여기가 주인. 이게 종된 규리다. 그렇죠? 부담은 부종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주된 행정이 독립적인 행정이다. 부관 중에 오로지 부담만 독립적인 처분이죠. 얘만 처분이 나머지 부관은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부관은 부담이 아닌 나머지 부관은 독립적인 처분이 아니다. 물론 이건 처분이죠. 그렇죠? 행정은 처분이지만. 그래서 이건 독립적인 소외 대상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부관은 독립적인 소외 대상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부관에게는 부담부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행정에는 처분이니까 이거는 소가 제기가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독립적 행정위로 볼 여지도 있다. 택시 영업 허가는 부담적 행정에 해당한다. 운영 시행과 구역을 제한하여. 부담부 행정이 아니라 이거는 법률 효과를 배제하는 부관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죠. 그래서 법률 효과에서는 이제 100이 발생해요. 법에서는. 그런데 부관에서 50은 제거해요. 50은 안 되고 50은 된다. 그러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하죠. 이런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부관은 법률의 근거를 반드시 요한다.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이다. 법률 효과 일부 배제 부관 아니죠. 나머지 부관은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운행시간 구역을 제한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돼. 운행시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 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시잖아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보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쉬신단 말이죠. 그런 거죠. 하루는 안 돼. 3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치죠. 통상적으로 부관은 이런 용어로 사용된다. 이건 좀 쉽죠.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대통령 등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필요한 사항을 공고에 그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고에 그친다. 시정명령 안 돼요. 명령 이런 게 아니라 공고, 구속력 없죠. 대법원은 구체적 규명토를 행하면서 107조양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라면 위반된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 구체적 규명통지죠.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 규범통제로 재판의 전제성. 추상적 규범통제 안 되죠? 구체적 규범통제만 허용되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금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조항이 위법이라고 무효라고 판시하면 이 경우 무효로 판시된 법조항은 일반적으로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효력이 상실된다. 개별적 효력이 부인됩니다. 개별적 효력이 부인됩니다. 대법원이 명령이 유언이라면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그 법조항은 효력이 상실돼. 다른 사건에서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근데 헌재가 헌법소원에서 유언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 효력이 상실되죠. 이거는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서
상급법원의 판결은 어느 사건에만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기속력을 갖죠.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상급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해당 사건, 이 사건에서 무효라고 했다면 그 사건에 한해서는 없어져, 무효가 돼.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효력이 살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헌재법 같은 경우는 75조 1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해당 사건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인용 결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기속한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건에 쓰죠. 그래서 일반 효력이 상실됩니다. 부인되죠. 차이점 기억하세요. 대법원이 이원 위법이라면 개별적 효력이 부인된다. 헌재가 이원 결정하면 일반 효력이 부인된다. 그죠? 법규명에는 통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법원이 하는 107조 2항.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합니다. 107조 2항. 기억하세요. 107조 2항. 재판의 전제성 요건하고 하나는 68조 1항. 직접성, 현재성을 요건하죠. 헌법재판소가 하죠. 이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거는 헌재가. 물론 이건 대법원이 최종적이지만 각급 법원도 가지. 각급 법원도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법률도 되고 입법 부작위도 되고 또 넓죠. 68조 1항이 대상은 더 훨씬 넓게 가져가죠. 재판의 전성 요건한다는 기억하시고 직접성. 이원 결정은 개별적 효력만 부인되고 여기는 일반적 효력이 부인됩니다. 이런 차이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 대법원 판결의 명령규칙 헌법의 법률 위반에 확정된 대법원 지체 없이 누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법제처장, 해당 기관의 장 X, 행안부 장관 기억하시면 법무장관 아니 행안부 장관을 통보하고 통보를 행안전 지체 없이 강부 얘기한다. 대법원이 이거 명령을 이원 위법이라고 해서 앞에서 해당 사건에서 사라지죠. 그때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죠. 이거 이제 자기 구속의 법리를 통해서 재량준칙이 대조효를 가지게 되죠. 원래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죠.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대조효력이 없는데 관행을 요하죠. 관행이 요구된다. 그래서 선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평등원칙뿐만 아니라 기억하셔야겠죠. 신뢰보원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보원칙에 따라서 행정행위 상대방의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 무슨 구속?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면 대외적 구속을 가지게 되니까 헌법소원의 대상이지. 헌법소원이나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느냐. 행정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느냐. 법원과 국민을 구속하느냐. 법원과 국민을 구속하느냐. 행정부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민을 구속하느냐. 이거 안 돼요. 명령규칙 심사 헌법소원 이건 돼요. 명령규칙 심사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면 국민 속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기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정보라는 개념이죠. 문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20일이 경과한다고 30일 이내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할 때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청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이익을 요하지 않는다. 기출문제가 많죠.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은 헌법만 가지고 충분히 발생하는 권리와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 두 가지는 아니죠. 그래서 자유권들, 변호인과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 행복 추구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권리, 알 권리, 이런 것들은 경쟁의 자유, 이런 것들은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은 헌법 조항에서 직접 발생하죠. 법 규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무원용 수급권, 산재 수급권, 돈 들어가는 것도 있죠. 산재 수급권, 그 다음에 환경권 이런 것들은 법률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이와 같이 헌법 규정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겠죠. 뭐가 필요하다?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게 헌법상 기본권이 행정법적으로 기본 권리가 되느냐, 개인적 공권이 되느냐와 관련된 얘기죠. 자유권은 바로 개인적 공권이 되는 거죠. 헌법상 기본권 조항. 근데 이같이 공무원용 수권처럼 공무원용 수권, 사회적 기본권, 돈 들어가는 것들 이런 애들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개인적 공권이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있어야만 비로소 권리 내용이 확정이 돼서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산재,
환경권, 돈 들어가는 데이죠. 그다음에 행정처분의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 원고의 인정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그래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죠. 과세 처분의 상대방은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 나온 거야. 허가 나온 거야. 아, 왜 허가를 주느냐라고 했죠? 소를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뭐 소를 제기하느냐. 그래서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면 취소를 구할 일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 많죠, 이거는. 그죠? 자, 청문회 주거지와 건축선을 경계로 인접하게 하는 건축물이 건축 위반하여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청원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 해주권을 청구했으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불행사는 이 법이다. 자, 시정을 청구하였으나 시정명을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근데 시정명을 해야 되나요? 행정청이 죄량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불행사했다 해서 바로 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는 볼 수가 이제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이 권한의 행사에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인정하는 경우 그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위반이다. 그렇죠? 그렇죠. 112 신고 들어왔는데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 출동 안 했다.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죠. 그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거다.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개인. 그럼 죽어있는 사람 안 되죠. 그렇죠? 살아있지 않잖아요. 법인 안 되죠. 개인이 아니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0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연히 민간기관에 처리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게 앞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옛날에. 그러면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정보에 한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단체 개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럼 바뀌었죠. 근데 정보공개법은 안 바뀌어서 아직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여전히 상대방이 공공기관이죠. 정보공개법이랑 보호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정보공개법은 여전히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꼭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런 민간단체에 처리되는 것도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도 사생활의 경영상 거래상의 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죠? 정보 주체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누가? 기억하세요? 개인 처리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정보 주체가 입증해야 한다. 그럼 X예요? 정보 주체가 고의가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X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X예요. 그 다음에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이죠. 그리고 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례가 보죠.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 확약. 어업면허는 특허, 행정행위죠.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다는 거죠. 행정행위를 하겠다라는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공정력이 없다. 이게 행정처분이 아니고 확약이고 공정력이 없다. 처분성도 없고 물론 처분이 아니다. 항고성이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 결정.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의 근거를 제시한다. 뭐에 대해? 계약직 의사표시. 아니죠? 공법상 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무슨 절차죠?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5가지죠. 5가지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절차법입니다.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유 제시할 필요 없죠. 처분할 때 적용되죠. 처분할 때는 이유를 제시해줘야죠. 근거를 제시한다. 처분할 때는. 그렇지만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현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다. 이번 행정제에 따른 사인행위는 법령에 명시로 규정하고 있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처벌된다는 거죠. 이게 행정지도에 따라서 이제 기준시가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했는데 이게 처벌당한단 말이죠. 공무원이 지도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시고. 그래서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처벌된다요? 처벌된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거죠. 그럼 처벌된다. 형사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령 계약서를 따로 작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고 계약이 이러한 법령 요건을 거치지 않는 계약. 이게 뭐죠? 법령 우위 원칙이죠. 법령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장에 적용되는 거예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으면 꼭 그걸 준수해야 됩니다. 그때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거는 취소가 없어요. 그냥 무효밖에 없어요. 계약이 위법한 계약. 위법한 계약은 뭐밖에 없다? 무효밖에 없어요. 취소가 없어요. 왜? 공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이 없기 때문에 취소가 없어요. 그렇죠? 취소 사유다라든지 취소할 것까지 유효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효다. 바로 무효가 돼요. 무효다. 법령 우위 원칙 위반돼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법령 우위 원칙 위반돼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소송의 요건, 소재의 요건이죠. 이건 직권이 심리합니다. 법원이 직권을 심리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오케이. 그다음에 근데 요건에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하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면 당사자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 자, 요건은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고 다툼이 있을 때는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자, 직권 조상이고 법원이 직권 조상이고 다툼이 있을 때는 원고가 입증해야 돼요. 원고가. 그래서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 아니야. 다툼이 있다라면 원고가 당사자 중에 원고가. 법원은 직권 조상이고 만약이라도 다툼이 있다라면 원고가 입증해야 돼요. 당사자는 원고 피고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가 아니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다툼이 있다라면. 그다음에 요건을 갖추는 여부를 심리하는 걸 요건 심리라 한다. 그렇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없죠. 근데 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있죠. 국민을 구속하니까 비구속될 때는 안 되죠. 그다음에 위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구체로 손해를 입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위법한 행정계획으로. 자, 택지개발 이장 지정처분, 재량에 해당한다. 행정계획 개념은 강학성인 것일 뿐 대법원 판례 이를 직접적으로 정의한 바는 없다. 아니죠? 행정계획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직접적으로 정의한 여러 판례가 존재하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병행해서 병행한 활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행정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인가? 그래서 기초단체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가 없다라면 인가니까. 토지거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다. 이제 계약이니까. 토지거래 계약이죠. 토지거래 계약을 대상으로 허가죠. 사법상 행위죠. 사법상 법률행위 계약이죠. 토지거래 계약. 계약. 그렇기 때문에 맞죠. 사법상 법률행위다. 물론 인가의 대상이 사법상 법률행위 한정된다면 틀려요? 그렇죠?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행위는 전제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오케이인데 공법적인 경우도 돼요. 근데 여기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 인가의 대상은 꼭 사법상인 법률행위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법상 법률행위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인가니까 인가가 있어야만 기본행위 법적 효과가 완성이 되죠. 토지거래 법적 효과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무인 토지거래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라면 계약이 무효죠.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다. 그래서 토지거래 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근데 좀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인가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거 허가죠. 이건 강학성 허가고 이거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확실히 맞죠. 세 가지는 확실히 맞죠. 근데 지금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문제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다 봐야겠죠. 교과서적으로는 기본행위가 무효면 인가도 무효다라고 돼 있어요. 기본행위가 무효면 기본행위 무효니까 그죠? 인가의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가도 무효가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럼 무효면 이게 위법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3번은 나왔을 것 같아요. 정답은 분명히 이게 원체 확실하기 때문에 원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3번으로 나왔다고 볼 수는 있어요. 이게 나머지 1, 2, 4가 원체 확실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무효로 보는 것이 주류 교과서들 입장이에요. 근데 뭐 이걸 실효로 봐서 출제를 한 건지
이거를 출제자가 이 법은 안 되고 실효다. 실효는 이 법은 아니죠. 하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효가 자동적으로 된다. 기본행위가 무효가 돼서 효력이 상실되면 기본행위가 무효가 돼서 효력이 상실되면 인가도 실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인가도 실효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에 따라 아마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으로 나왔다고 봐야죠. 근데 이걸 이제 무효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효라는 것은 이 법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 법 중에서도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애매하죠. 0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아마 이게 실효로 봤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걸 틀렸다고 보는데 이건 일단 정답은 분명히 3번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오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문제 오류가. 사실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가 무효면 인가도 무효가 된다.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다만 이제 물론 이건 확실해요.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행위 여기 토지거래계약이 무효인데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구했을 때 취소를 구해서 이게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취소를 제기해서 이거로 판단하 이건 X예요? 이건 X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낸 건지. 왜?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뭐만 제기하죠? 기본행위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고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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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나온 건지 문제죠. 물론 여기든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기본 행위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때 토지거래 계약의 사법상해니까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서 해결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건 안 돼요. 제기해서 위법이 되게 만들 수는 없다. 그건 맞죠. 그런 의미로 출제를 한 건지 애매하죠. 이 표현까지는 참 애매하다. 근데 이제 뭐 확실히 너무 완벽한 이런 선지는 완벽하게 0이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것은. 근데 이거는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효로 보는 견해는 있을 법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런 견해에서 낸 건지 이런 견해 낸 건지 아주 애매하다 그렇죠. 근데 정답은 분명히 3번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그렇죠. 행정절차법 3조 2항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그 중에 하나죠.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결정을 행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중선위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적용하지 않죠. 자, 입법액의 대상이 되죠. 대통령, 총리령, 부령 모두 입법액의 대상이 되는데 다만 제출은 소관사 제출은 대통령만 제출합니다. 물론 부령도 입법액의 대상이 돼요. 근데 제출은 상임위 제출하는 것은 대통령만 제출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접수이 도달된 때, 그렇죠? 기억하시고, 그렇죠? 반려하지 말고 일단은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그런데 보완을 요구했는데 이건 전제된 거죠.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구치를 밝혀 보낸다, 반려한다. 퇴직할 때 퇴직금 결정은 처분이죠. 그래서 항고성이죠. 항고성이죠. 그런데 퇴직금 결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법의 개정이나 무슨 사실의 변경 등을 통해서 일부 감액 결정 또는 미지급 결정, 일부 감액 또는 미지급 결정 둘 중에 하나 결정은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손이죠. 항고성 안 됩니다. 당사손입니다. 구분하시고. 키워드를 봐야 돼요. 자, 이건 영을 받고 있던 중이죠. 그러면 그 이유죠. 퇴근 결정이 된 이후에 법의 개정으로, 그죠? 법 개정 나왔죠? 그러면은 항고성이 아니라 당사성이다. 그건 퇴직할 때 퇴직금 결정은 항고성이 처분이고, 근데 그 이후에 퇴직금 결정이 된 다음 이후에 법 개정이나 이런 거로 일부 감액, 미적 결정이 되거나 거부, 이거 마찬가지. 다 해야 되니까 다 줘라니까 안 준단 말이죠. 항고성이 아니라 당사성으로 합니다. 자, 산재보험료가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죠. 의무죠. 그러면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당사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 부가처분 항고성이죠. 산재보험료 부가처분은 항고성이죠. 처분이니까. 그렇지만
권리 의무를 다투는 것은 권리 의무, 법률 관계. 권리 의무,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소송. 권리 의무,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소송이죠. 근데 이거는 의무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 이걸 확인해 달라 하면 당사소송입니다. 권리 의무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소송이다.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이고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입니다. 그렇죠? 당소 제기됐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소송으로 소의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소중리 변경이죠. 소중리 변경이 허용된다라는 거죠. 보증은 반환 청구죠. 청구. 권리를 정한 거죠. 권리, 공법상 의무, 권리, 그러면 당사소송이죠.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는 당사소송이다. 공법상 권리 의무. 사법상 권리 의무는 물론 민사소송이죠. 처분은 항고소송이고. 딱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행정 자동화 결정. 그렇죠. 1번 원칙에 그렇죠. 교통 신호기관으로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상은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행정의 성격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 행정의 1호법이죠. 자동화 결정. 행정 1호법입니다. 그다음에 영점수의 하자 통상의 안전성의 결의죠. 자, 노선 인정 등 공영 개시가 없었다라면 영조물이다. 아니죠. 노선 개시가 있어야 됩니다. 노선 인정 공영 개시가 있어야만 공공용물이 돼요. 공공용물 성립 요건이죠. 공공용물 예를 들면 도로 성립 요건 공영 개시죠. 공영 개시. 그러니까 있어야만 이게 공공용물이 되죠. 도로가 되는 거예요. 영조물이 된다라는 거죠. 공영이 없었다라면 영조물이 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 배상법에 따른 배상이 안 돼요. 5조. 그 다음에 가변차로 인정했죠? 가변차로 보고 찍어야 돼요. 영점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인정했죠. 이거. 했습니다. 자, 기는 어떤 결함이 있던 것만으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죠. 완전 무은결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게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치할 안전성이죠. 여기 대립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치할 안전성이죠. 이거. 통상적으로 가치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의미하죠. 완전 무은결이 아니라. 도로가 완전 무은결한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군대 가보면 이제 군사도로 이런 데 보면 뭐 완전 무은결이에요.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근대 측이 그죠.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근데 블랑코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죠. 1873년 재량 위반이 부당에 그치는 건 배상 책임이 없다 그렇죠. 배상은 위법이죠. 위법에까지 이래야 돼. 부당에 그치면 안 되고 법 위반으로 이어져야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은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국가배상법은 2조 5조죠. 2조 5조. 2조는 공무원 이거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 책임이 규정돼 있죠. 그다음에 5조는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2개 돼 있고, 공법은 29조 이것만 있는 거죠. 이거에 준하는 내용만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규정은 없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직무행위냐?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외형설 객관설이죠. 외형설 객관설이죠. 그리고 직무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 뭐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직무를 집행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형설이죠. 그 다음에 부작위 확인서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그렇죠. 항상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근데 처분이죠. 처분을 신청을 해야 돼.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에 내면 비권력 상실행 요구 이거 아니겠죠. 처분 신청 요구죠. 사경 체결 등에 포함된다 아니죠. 뭘 처분의 신청을 구해야 된다. 처분을 신청했어요. 건축허가를 신청했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부작위하고 있다. 그러면 신청권이 있다라면 부작위 확인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처분의 신청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고적기 인정된다. 3자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부작위 확인소송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므로 재수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조심해야 할 것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관련해서 부작위
그래서 음행 심판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부작용 파견 소송을 제기하고, 이때는 제소 기간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제소 기간이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응? 응? 음행 심판이 청구돼 재결이 나오죠? 그럼 재결이 통지된 때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죠. 이때는 20조가 적용돼요. 행정소 20조 1항 2항이 적용돼요. 행정소법 20조 1항과 2항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적용 안 돼요. 이때는 제소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소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재개를 거친 경우 적용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청구기한 제한이 없죠. 청구기한 제한이 없다. 없습니다. 부작의 음행심판은 물론 이제 거부에 대한 음행심판은 있죠.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머릿속으로. 자, 일종 보통을 운전하는 차량을 음주한 경우 이와 관련된 일종 대형 면허, 원동 기장시 면허 같이 취소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항상 취소가 같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일종 보통과 대형은. 그 다음에 자기 구속의 법리죠. 그렇죠? 자, 이걸 거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기 구속의 법리 근거로서 기억하세요. 신뢰보호, 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신뢰보호. 자, 위법할 때는 자기 구속이 없다. 아무리 위법이 반복돼도 자기 구속은 인정이 안 됩니다. 위법과 친하지 않다. 절대 안 친하다. 자기 구속, 평등. 자기 구속, 평등은 안 친해요. 무지 안 친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만 뭐 친한 정도는 아니지만 위법 신뢰보호는 성립될 수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신뢰보호는 성립될 수도 있다. 무효가 아니라면. 무효일 때는 물론 성립하지 않는데 단순 위법일 때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안 돼요. 무관하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죠. 강제표현 법률에 근거해서만, 그렇죠. 매우 침입적이죠.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대칭 부작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자의 심력과 압박을 가해 음행을 강제하는 금전부를 직접 강제를 한다. 직접 강제가 아니라 이런 이제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 대지평에서 먼저 음행을 최고화하는 것을 계고, 그렇죠. 계고하죠. 계고. 그 다음에 강세는 독촉, 뭐 계고가 거의 같죠. 뭐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로서의 통지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의 통지라는 의미에서 같다. 그 다음에 부작위. 자,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상당 기간 내 일정한 처분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데 처분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 근데 좀 문제가 잘못 나온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니, 물론 법률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법률에 근거한 명령도 포함되죠. 법률에 근거한 법규 명령도 사실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심판법 조항 그대로를 말하자면 법률이죠. 그다음 2번 5명이 아니라 3명. 그다음에 재개는 피청의 윤활 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청구 변경 자체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그렇죠? 서면으로 신청한다.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면 국민의 권익의제 범위가 넓어진다. 뭐 그러겠죠. 하자 승계 인정하면 아무래도 위법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선행의 결과 하나의 법조 효과를 가져올 때 승계 인정되죠. 별개의 법조 효과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안 되고 예외적으로 승계 인정되죠. 그 다음에 과세증과 체납사의 취소 사유인 하자 승계는 인정이 안 된다. 불가증이 발생할 때 인정하는 거예요. 선행행위에 불가증이 발생했을 때 하자 승계는 인정되죠. 그죠? 선행행위와 후행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선행행위는 불가증이 발생하고 후행위는 아니고 후행에 대한 소를 제기한 거죠. 그때 선행행위 하자로 후행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집행, 대체적 자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고 다른 수단으로서 그렇죠. 심의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불이행 방치가. 그다음에 그렇죠. 한 장의 문서로 철거 명령과 예를 들면 계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1차, 2, 3차 계고 처분 안 되죠.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처분성이 부정되죠. 그다음에 공법상 불이행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대집행, 민사소송하지 마라. 그렇죠. 원칙적으로 대집행하고 민사소송하면 안 됩니다. 대집행이 가능할 때 민사소송 안 된다. 그렇죠. 민사소송 안 된다. 민소가 안 된다. 근데 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대집행을 만약이라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라면 권리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집행 철거 의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일반 지산이죠. 사법관계.
자, 국고기속은 사법관계 다 처분성이 없죠. 이것도 사법관계. 변상금 공법관계 처분이죠. 항고소입니다. 청원경찰 국가지하청이 공법관계. 얘네들 둘이 공법관계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할 때 사전에 통지하고 10인 이상 의견 제출 의결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 따져봐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이 있는 게 뭐죠? 행정, 형벌, 그 다음에 과태료 두 가지죠. 행정적 제재 중에, 그죠? 예를 들면 뭐 영업 정지, 뭐 이런 것들, 영업 정지, 허가 취소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뭐가? 고의과실. 고의과실을 요하는 건 어디? 하나, 이거. 과태료, 또 하나, 행정, 형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6심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되죠? 실효되죠. 그 다음에 자, 유리한 법이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집행이 기억하시면 합니다. 면제한다 기억하세요. 징수 집행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유리하게 개정됐을 때 변경된 법을 적용해서 면제한다. 유리하게 개정됐을 때 기억하세요. 과태료 관련돼서는 법이 유리하게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법, 유리한 법을 적용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행위시법이고 원칙은 행위시법이지만 유리하게 개정됐을 때 유리한 법,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죠. 그 다음에 취소된 이상 부당이득으로서 관업 법률관계는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 그렇죠. 민사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죠. 그래서 가원합 반환 관련돼서 부당이득 오로지 민사소송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빼고? 부가가치세 빼고. 부가가치세 빼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거나 징수하여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했다라면 원천 징수 의무자로부터 이를 받는 순간 법률 없이 보유하는 것이 된다. 그렇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무효일 때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맞죠. 물론 이제 뭐 항고소송 제기도 상관없어요. 이게 소액이 인정되죠. 자, 이번 그 군번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군번 수준에서 오히려 구급 시험 이상으로 어려웠다, 그렇죠. 구급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거 방식으로 물론 풀어야 되는 것도 꽤 있었어요. 한 4-5문제는 소거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근데 나머지 부분은 한 4-5개 정도 빼놓고는 거의 기출에서 나왔어요. 다행히도. 25개, 20개는 확실히 맞춰주고 5개 정도는 소거해서 풀어야 돼. 한 2개, 3개 더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출은 확실히 맞춰주고 그 다음에 5개에서 2-3개는 더 추가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만치는 않죠. 일단 해결책은 기출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해결책은 기출 많이 풀어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